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에 주간 테러 동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글라데시에 대한 소식입니다. 무장괴한 로힝야족 난민촌 이슬람 학교에서 총격 테러 7명 사망. 10월 22일 남부 콕스바자르의 로힝야족 난민 캠프 내 마드라사 이슬람 학교에서 괴한들이 민간인을 향해 총격을 가하면서 흉기도 휘둘러서 최소 7명이 사망했습니다. 4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이 밖에 부상자도 더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로힝야족 라이벌 조직 간의 다툼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제 무기를 가진 총격범 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후 추가 병력을 보내서 현장 수습과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슬람 구구 시위대 경찰과 충돌 5명 이상 사망. 10월 23일 북동부 대도시 라호르에서 이슬람 구구 조직 테흐리크-에 라바이크 파키스탄 지지자 수천 명이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향해 행진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해서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체포된 지도자 사드 후사인, 리즈비의 석방과 프랑스 대사 추방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경찰 3명이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졌고요. 시위대는 행진을 강행하며 검문소 등도 공격했습니다. 이에 경찰도 최루탄을 쏘고 시위 발생 지역의 인터넷을 끊으며 강력하게 대응했는데요. 시위대는 경찰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며 500명 이상이 다쳤고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호르가 속한 펀자브주의 우스만 부즈다라 주 총리는 시위대의 형태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법을 마음대로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간 소식입니다. 무장단체 군인 공격 18명 사망. 10월 26일 헤라트에서의 탈레반군이 경찰 15구역에서 납치 용의자들과 무력 충돌이 발생해 납치범 4명이 사망하는 등 총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폭력 사태는 반체제 탈레반 파벌의 지도자였던 지역 이슬람교 성직자에게 충성했던 대원들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폭력 사태의 정확한 성격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충돌 이후 탈레반 무장 세력은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도시의 이동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보안 관계자들은 앞으로 며칠 동안 피해 지역에 강화된 보안 조치를 유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도 보안 예방 차원에서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지적인 운송과 비즈니스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예멘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 후티 반군과 격렬히 전투, 최소 264명 사살. 10월 24일 후티 반군에 대해 공중 폭격을 연일 가하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전략 요충 마리부를 둘러싼 공방전에서 300명 가까운 반군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도 예멘 마리부주에 있는 후티 반군의 점령 지역 여러 곳을 폭격한 연합군이 원유 산지인 마리부주 주도를 놓고 벌인 전투에서 지난 3일간 반군 최소 264명을 죽이고 군용 차량 38대를 파괴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마리부주 후티 반군 장악 지역이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마리부로 향한 진격 속도도 늦추게 하는데 성공하는 전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후티 반군 대변인은 오히려 친정부군 500명을 사살하고 1200명을 부상시켰으며 90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지난 1월 이래 사우디 지원의 예멘 정부가 북부 지역의 마지막으로 장악하는 마리부에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군 드론 공격으로 알카에다 지도자 사살. 10월 22일 시리아 주둔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미국이 드론 공격으로 시리아 북서부에서 알카에다 지도자 압둘 하미드 알마타르를 드론을 이용해 사살했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알마타르를 사살함으로써 미국인과 우리의 파트너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인 공격을 계획 수행하기 위한 알카에다의 능력을 약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미군의 공격은 지난 20일 시리아 남부 이라크 요르단 국경 인근 알탐프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되는데요. 당시 알탐프 기지는 2차례의 드론 공격과 여러 차례의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20일에도 무인기를 이용해서 시리아 북서부에서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 살림 아부 아흐마드를 사살한 바 있습니다. 북서부 반군은 현재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 장악한 상태며 특히 옛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의 후신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은 북서부 반군 중 최대 파별로 성장했습니다. 레바논에 대한 소식입니다. 헤즈볼라 전투원 10만 명 이상 주장. 10월 18일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헤즈볼라에 소속된 전투원 규모는 1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반대 세력을 겨냥한 억제책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축출 및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82년 설립, 테러단체 지정은 미국 97년 10월, EU 2013년 7월 군 조직만 지정, 영국 2019년 3월입니다.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에 대한 소식입니다. 반쿠데타 시위에서 7명 사망, 140명 부상. 10월 25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수도 하르툼에 있는 군 본부 인근에서 반쿠데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표해서 시민 7명이 사망했고 14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는 데다 부상자도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군부를 규탄하며 경제 지원 중단 등 압박에 나섰습니다. 앞서 수단 군부는 이날 새벽 쿠데타를 일으켜 민관과 군이 참여한 주권통치위원회 및 과도정부를 해산한 뒤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군부의 지지 요구를 거부한 압달라 함독 총리는 쿠데타에 정하라는 말을 남기고 모처럼 끌려갔고 정부 강요들과 통치위 민간인 위원들도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아랍연맹 등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서 수단 쿠데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영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미국 등 6개국이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유목민 쿨라니족 무장부대 새벽기도회 총기 난사, 주민 다수 사망. 10월 25일 북부 니제르주 마시에구 지역의 마자쿠카 마을에서 새벽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장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서 최소 18명의 마을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테러의 거로는 유목민 종족인 플라니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인종 갈등과 폭력으로 올해 지금까지만 해도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대개는 물과 땅의 소유권을 두고 10년 이상 갈등을 겪어온 종족 간 문제가 원인입니다. 이런 갈등과 싸움에 휘말린 플라니족 일부가 총을 들고 이 지역 농경 부족 하우사족의 땅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최근 총격 사건으로 특히 북서부는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마자쿠카처럼 오지에 있는 마을들이 많아서 총격범들이 현지 관청이나 경찰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토지는 엄청나게 넓은데 정부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해서 공격 부대가 숨을 곳이 무한정인 것도 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간다에 대한 소식입니다. 원인 미상 폭탄 테러 또 발생. 10월 26일 미상의 버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몇몇 사람이 부상당했다. 무세미니 대통령은 이번 폭발이 폭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폭발조사 전문팀이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캄팔라 북부 교회에 있는 식당에서 폭탄이 터져서 23세 여성 종업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3명이 다친 지 이틀 만에 일어났습니다. 식당 내에서 폭발한 것은 목과 금속 조각들로 이루어진 조잡한 폭탄인 점에 비춰 국내 테러 행위라고 밝혔으나 IS는 중부 아프리카 지부 소속 대원들이 벌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앞서 우간다에서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미국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AI 테러 등 유해 콘텐츠 필터링 기능 미약. 10월 18일 미국 WSJ는 페이스북 콘텐츠 중국 테러 폭력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필터링하는 AI 시스템이 초보 단계이고 특히 1인칭 총격 영상 필터링도 실패하는 등 차단 수준이 허술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테러범의 페이스북 생중계 사건을 계기로 충격 영상 탐지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콜롬비아 소식입니다. 군경 최대 마약 조직 우두머리 오토니엘 체포. 10월 23일 군경이 수배 1순위에 오를 정도로 악명이 높던 최대 마약 조직 걸프 그랜의
우두머리 다리오 안토니오 우스가를 체포했습니다.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 마약 조직에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걸프 클랜은 2006년 해산한 우익 민병대의 잔당 세력이 주축이 만든 마약 조직인데요. 이들은 콜롬비아 북부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북쪽의 밀림을 통해 중미와 미국으로 주요 코카인 밀반 임로를 장악했으며 마약 밀매 외에도 살인, 납치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수가는 오랫동안 미 마약 단속국 지명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약 밀매 및 미국 정부 조직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극우 조직을 도운 혐의로 2009년 맨하탄 연방법원에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마이애미, 템파,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유럽, 러시아, 영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보수당 의원 괴한의 칼에 찔려 사망. 10월 15일 보수당 의원 데이비드 에이메스가 자신의 지역구인 에섹스 주민들과 해 정례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군중 속에 섞여있던 소말리아 출신 남성이 휘두른 칼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과거 영국 정부의 이슬람 커뮤니티 급진화 예방 테러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경찰은 이것을 테러로 규정하고 이슬람 국단주의 관련성 등 조사 예정입니다. 노르웨이에 대한 소식입니다. 화살 테러, 희생자 직접 사인은 흉기로 판명. 10월 20일 노르웨이 경찰은 지난 13일 수도 오슬로 서쪽 콩스베르그 지역에서 발생한 화살 난사 사건 수사 결과 사망자 5명의 직접적인 사인은 화살이 아닌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범인은 해당 지역 거주 중인 이슬람 개종 전력의 덴마크 출신 37세 남성이며 극단주의 성향으로 경찰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테러 동향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진행의 데이비드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